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을 조용히 두드리는 시간, 사연 낭독회입니다. 오늘부터 4편에 걸쳐 조금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한 여성이 70이라는 나이에 다시 여자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거지. 오늘 이야기는 그 생각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깊게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해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밤이 되면 베개가 젖을 만큼 울다가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요. 사람이 익숙해진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외로움에도 허전함에도 혼자인 식탁에도 어느새 적응을 해버리더군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렸고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전화는 늘 제가 먼저 합니다. 밥은 먹었니? 손주는 잘 크고 있지? 그 아이들의 바쁜 숨소리를 듣다 보면 괜히 미안해져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제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는 것. 요양병원 이야기 나오지 않게. 몸 관리 잘하는 것. 동네에서 말 나지 않게. 조용히 사는 것. 손주들 용돈 챙겨줄 정도의 연금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설렘이라는 단어는 이미 제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70의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 생각했거든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라인 댄스 교실이었죠. 사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는 말을 들은 터라 그냥 나가보자 싶었을 뿐이었죠. 첫날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운동화에 편한 바지. 괜히 립스틱을 한 번 더 고쳐 바르고 머리카락도 정리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방향을 조금 틀어놓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은 교실 맨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배는 조금 나와 있었고 춤도 썩 잘 추는 편은 아니었죠. 말투는 투박했습니다. 왼발부터라니까요. 아이고, 또 틀렸네. 그런데 이상하게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 질문 하나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아내와 사별한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집에 혼자 있으면 TV 소리만 커진다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나이였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춤을 췄고 끝나고는 자동 판매기 커피를 마셨고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바람이 차네요. 벚꽃이 벌써 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대화들이 이상하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우리는 남들 눈을 피해 동네 뒷산을 걸었습니다. 옆 동네 작은 영화관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숙제를 하는 초등학생들처럼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지만 손을 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괜히 내일 입을 옷을 고민했습니다. 머리가 더 하얘 보이지는 않을까? 주름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을까? 70살 여자가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웃기기도 했지만 그만큼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어느 날 큰딸이 우연히 우리를 봤습니다. 영화관 앞에서. 제가 그 사람 팔짱을 끼고 나오던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히 굳어 있더군요. 엄마, 아까 그 남자 누구야? 집에 찾아온 큰딸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그대로 찍어 눌렀습니다.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연애가 뭐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키운 딸이 저를 부끄러운 존재로 보는 눈빛.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식들 체면을 위한 장식품인가? 70살이 되도록 남의 눈부터 보며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별을 말해야겠다고. 이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여기서 멈추는 게 맞겠다고. 그 사람을 만난 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이별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자식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생소한 황혼 연애 계약서.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하시려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접혀 있던 종이를 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황혼 연애 계약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재산 문제로 머리 아픈 일은 만들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70이 넘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만들고 상속 문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남기자는 약속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지 않는다. 각자의 집에서 품위 있게 생활하며 일주일에 3번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난다. 같이 살지 않는다. 이 말도 좋았습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으로 다투지 않고 냉장고 열어보며 잔소리하지 않고 보고 싶을 때만 만나는 사이. 젊은 연인보다 더 성숙한 거리감이었죠. 아플 때는 자식보다 서로의 비상 연락망이 되어준다. 하지만 병수발은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저는 종이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짐이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혼자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기.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였다.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늙은 건 맞지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카페에서 그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로 빠진 건 없는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공증은 안 받아도 되죠? 그날 우리는 상견례 대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빨간 인주. 그게 전부였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별하러 나갔다가
인생 계약을 하고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각자의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담담하게요. 엄마 남자친구 생겼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큰딸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안 해. 둘째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같이 살 거야? 아니. 각자 집에서. 아이들 얼굴에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 연애 계약서야. 그리고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문제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 함께 살지 않는다는 약속, 서로 병수발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안 봐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그분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부터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살 거다. 너희 인생은 너희 거고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감 나라 배 나라 하지 마.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펄펄 뛰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은? 친척들 뭐라 할 건데? 엄마 나이 생각해.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부끄러운 짓 안 해. 그냥 사랑할 뿐이야. 며칠 뒤 큰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계약서 다시 읽어봤어.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존중할게.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살아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각자 집에서 정성껏 옷을 고르고 머리를 만지고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납니다. 아이들은 이제 우리 데이트 날을 기억합니다. 엄마 오늘 그분 만나는 날이지? 재밌게 놀다 와.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건 민폐가 아닙니다. 선을 분명히 지키는 사랑은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우리는 그냥 조용히 앉아 커피 마시고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나이에 연애야? 작게 들리는 말들.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의 눈빛. 엘리베이터 안에서 힐끔힐끔 보는 경비 아저씨. 젊은 사람들 연애는 배경음악처럼 흘려보내면서 노인 둘이 손 잡으면 사건이 됩니다.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심심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크게 웃었나? 오늘은 손을 오래 잡았나? 이 나이에도 남 눈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70 넘은 여자가 연애라니. 딸 말처럼 정말 미친 걸까?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젊을 땐 이 얼굴로 애 낳고 밥하고 출근하는 남편 배웅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 얼굴이 이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스스로에게 묻고 있더군요. 그 사람에게 괜히 짜증을 낸 날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신경 쓰여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남들 말 듣고 살기엔 우리 남은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연애는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안 좋았고 저는 혈압약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데이트 중간에 화장실부터 찾게 되고 맛집보다 의자가 편한지를 먼저 봤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밤늦게까지 놀 수도 없고 아프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느 날은 그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약서의 문장이 떠올랐죠. 비상 연락망.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괜찮아졌고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같이 자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 눈은 여전히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어떤 각오로 이 관계를 시작했는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요, 당신 만난 뒤로 다시 내일이 생겼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결국 같이 살게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는 끝까지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이 목적이지 형식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서로의 가족 행사, 제사, 병원 보호자, 각종 서류.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역할이 됩니다. 우리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저 보고 싶을 때 만나고 힘들 때 전화하고 아프면 먼저 달려갈 뿐. 부부라는 이름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건 사랑보다 책임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사랑만 남기고 싶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 생일에 혼자 꽃을 샀습니다. 누가 사주길 기다리지 않고 제가 저에게 준 꽃이었죠. 그 사람과 여행도 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다 보이는 작은 숙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같이 커튼을 열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자식 일정에 맞춰 움직였는데 이제는 제 컨디션부터 생각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보고 싶으면 만나고 처음으로 내 감정이 기준이 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늙는 게 아니라 살고 있구나.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 연애가 불편한 분 계신가요? 조심스럽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식 키우느라 젊음을 썼고 가정 지키느라 감정을 접었고 부모 모시느라 인생을 미뤘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 돌리려는 겁니다. 부모가 웃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재산 문제 안 만들고 간섭 안 요구하고 품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랑은 응원받아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도 편하지 않겠니? 그 말에 아이들은 아무 대답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주름진 손을 맞잡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요? 백발이 된 채 웃는 게 왜 민망한가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도 예쁘게 화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게. 왜냐하면 남은 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의 황혼연애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라면 이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낭독회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